오늘은 이제 수학편, 제가 몇 학년 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서울대 평범한 학생은 몇 학년 때 무슨 공부를 했을까? 정말 저는 준비를 오늘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갑자기 지금 새벽 3시에 썰 푸는 건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유치원 때였어요. 잠깐 다녔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분수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뭐 제대로 배운 건 아니지만 앞에 선생님이 케이크 같은 거를 그리고 그 케이크를 이렇게 몇 개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몇 조각을 막 분수로 이렇게 설명해 줬던 그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당연히 저는 숫자를 1부터 100까지는 그래도 아마 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9구단은 제 생각에는 안 외웠었던 걸로 기억하고, 처음 페이지를 딱 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공기가 5개가 있어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보자라는 단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쉬운 걸 가르친다고? 했던, 얼핏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초등학교 때 빨간 펜을 공부했어요. 그 빨간 펜이라고 하루에 일정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꾸준히 했었죠. 예습이라고 할 거 없이 방학 때 다음 학기 어, 수학 예습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그 학교의 여자애 중에 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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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있었어요. 초성이 이응 이응 이응입니다. 이 애가 이제 초3인데 통분 약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그 교실에서 통분 약분을 공부하고 있길래 몇 학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학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5학년 거 공부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쟤 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예습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 학년도의 수학은 잘했어요. 그 학년도의 수학은 항상 잘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초등학교 말쯤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예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공부한 수학, 뭐 풀어본 문제랑 준비한 수학은 이만큼인데 시험에 요거밖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야, 수학이. 쉽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살짝 실망했었는데 이제 슬슬 예습을 하죠. 이제 중학교 때는 방학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학년 수학도 조금 예습하고, 사실 여기가 제가 사실 유일하게 어떤 공부를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시기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고등수학 공부, 그때는 이제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어, 공통수학 상이라고 하는 그 고등수학 상을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처음 공부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 뭐 이제 중 2-2, 3-1 수학 공부를 했겠죠? 3-2까지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거를 좀 안 듣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렵다라고 들었던 단원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약분과 통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 이게 매우 어렵다고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수, 요즘엔 대수라고 하고 옛날에는 수학 원에서 배우던 삼각함수, 제가 많이 듣기로는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문제 푸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할만한데? 라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조금씩 남이 하는 말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공부뿐만이 아니라 항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나한테는 어떤지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는 약간 새로운 수학을 배우는 게 대학 수학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봐도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에 약간 종이 한 장 더 쌓는 느낌?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물론 그 전의 내용을 잘 공부를 했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수학을 예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으로 고등수학 상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제 친구들 그 같은 학원을 같이 다녔었어요. 진도를 나가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아마 3학년 1학기 학기 중에 그 수학 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교육과정 이 개정으로는 대수에 해당하는 이 수학 원을 공부를 했었어요. 풍산자로 아마 대수를 이때 공부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뭔가 그래도 고등 수학을 한 번씩은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2학기 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3학년 2학기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EBS에서 하는 수학의 왕도 수투랑 미적분,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으로는 이게 미적분 1이고 미적분 2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두 가지 과목을 이 두 가지 책을 사서, 그때는 이제 학원에서 진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인강을 보고 하는 거니까 제가 거의 2달? 거의 3달? 만에 끝냈어요. 특히 이때 제가 재밌게 공부했던 걸로 기억에 남는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그 단위 원 그려가지고 각도 알파 베타 해가지고 하는 그 증명 있잖아요. 뭐 그런 증명을 제가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그 수학을 이해하자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하나고는 수학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달라요. 근데 좀 많이 빡세요. 고1 때는 평범하게 합니다. 수학 상하. 근데 이제 진짜 고2 때부터가 미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뭐를 수강했냐면 수원,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는 대수, 그 기하, 그리고 심리적 원, 이게 이제 심화, 미분적 분학이라는 과목인데, 이게 뭘 공부하는 거냐면 서울대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수학 과목만 3과목을 듣는 겁니다. 물론 저는 뼛속부터 이과기 때문에 1학년 때 이 수학 하나만 듣고 나머진 다 문과 과목 들었던 그런 때보다 오히려 2학년 때가 더 공부가 재밌기도 했고 더 성적도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도 이제 한 학기에 수학 3과목을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고, 3-1에 또 미적분, 이제 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기록이 되는 미적분 2,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대 그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세미, 이 수세미가 이제 수학 세미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고등학교 때 엄청 빡세요. 수학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사항을 딱 정리해드리면, 저는 하나고 들어갈 때 그렇게 예습을 많이 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수학 상하 하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한 상황이었고, 제가 이거 수학 상하 입학 전에 반복한다고 이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시험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계속 영화 보고 놀 때 저는 진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플 원의 방정식을 풀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방학 때는 이제 겨울방학 때 제가 입학 직전에 블랙라벨까지 딱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신기했던 게 수학 상 책을 제가 다 들고 하나고의 기숙사에 입학을 딱 했는데, 책을 다 꽂아놓고 보니까 책이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수학 상이. 그래서 이게 문제집 출판사들끼리 단합을 한 건가? 색깔을 다 다르게 내가지고 컬렉션처럼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수학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수라고 불리는 요 과목은 그 풍산자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수투랑 미적분, 얘네 두 개는 요게 끝이었어요. 요 수학의 왕도, EBS 수학의 왕도. 이게 좋은 책이긴 한데, 고등수학은 사실 수학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얼마나 테크니컬하게 잘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가 저의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 하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 테이킹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아직 예습을 안 했던 과목들은 어떻게 했냐, 평화롭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쳐요. 겨울방학 때 학교에 하나고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방학 때 학교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건데, 이때 제가 어떤 저만의 챌린지를 하나
하게 되는데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이걸 채워야 되겠다. 제가 센 수원, 수투, 미적분 이 세 권을 삽니다. 그 세 권을 산 다음에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수원, 수투, 미적분이 딱 대단원 3개, 3개,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한 단원씩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첫날에는 이 수원의 지수로그 단원을 다 풀어요. 두 번째 날 삼각함수 다 풀어요. 세 번째 날 수열 다 풀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3일, 3일, 3일 근데 정확하게 시간도 기억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씩 풀었던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한 단원만 계속 푸는 거예요. 9일 동안 다 풀었던 좀 기억, 약간 추억으로 남은 그런 공부가 이때 고1 겨울방학 때. 이때 근데 그 가장 A 스텝인가 제일 쉬운 단원 있잖아요. 그 제일 쉬운 막 앞에 막 그래프 그리고 그냥 단순 계산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는 스킵했어요. 거기는 스킵하고 대신 스텝 B랑 스텝 C는 전부 다 풀었습니다. 스텝 C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게 여전히 많았어요. 기하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당장 수강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때 겨울방학 때 기하를 또 처음 공부하는 겁니다. 포타산 공부하고 벡터 공부하고 공간 도형 공부하고 겨우겨우 채웠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고 이제 하나고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고생의 특권 서울대 1학년 미적분학은 어떻게 공부했냐 제가 정말 정확하게 제가 24번의 등원을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학원을 24번을 등원을 했는데 그게 요 심리적 원이었어요. 이 하나고 학생들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수강을 했었던 유일한 과목인데 또 이제 혼자 공부한 시간이 사실 더 길었죠. 이거를 수강한 거를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 미적분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요 똑같은 것만 더 지식의 확장이 없이 그냥 같은 문제만 계속 풀고 더 꼬아놓은 그냥 더 어려운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고에 들어가서 이 특권 서울대 미적분학을 미리 배울 수 있었던 이런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까지만 배우는데 미적분 이 서울대 1학년 미적분 들어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7가지 판정법을 배웁니다. 뭐 일반항 판정법, 비율 판정법, 적분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뭐 이러면서 그런 것부터 저는 엄청 흥미로웠어요. 그냥 이제 내가 배운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많이 확장되는 느낌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사실 이 3가지 과목 중에 저는 심리적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1부터 9등급까지 딱 평가되는 게 수원 하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요거 하나를 이제 많이 봤다면 저는 심리적이 재밌는데 어떻게 워낙 애착이 있는 과목이어서 제가 그래도 하나고 때 심리적 이 과목을 1등 아니면 2등 했던 걸로 기억해요. 중간고사가 90점이 딱 한 명이었고 제가 89점 얼마로 제가 중간고사 2등을 하고 기말고사는 또 제가 잘 봐가지고 1등 아니면 2등을 했던 걸로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게 기억합니다. 심리적 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이제 급수 판정법 그리고 테일러 정리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추후에 이뤄지는 테일러 정리 또 이것도 제가 면학실에서 친구들이랑 엄청 토론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기억이고 속도가 1이 되도록 곡선을 매개화하는 재매개화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곡선 심리적 2에서는 다변수 함수를 배우죠. 다변수 함수의 미분 적분 그 3차원 적분을 특히 할 때 그 영역 xy 평면에서 그 적분하는 도메인을 어떻게 막 직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으로 구할 거냐 뭐 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중적분 이런 과정들도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그다음에 제가 3학년 때 서울대 그 수학 면접을 준비하려면 기하, 확통, 미적분 3개를 전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확통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통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전 대학교 와서 이 통계에 되게 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까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수학 내용이었고 드디어 대학교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수학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그 수학의 엄밀함 그 하나하나 디테일함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대학교 사실 입학하기 전까지도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 2학년이면 모든 수학을 다 배우는 게 끝난다라는 걸 몰랐어요. 특히 저희 학과에서는 1학년 때 미적분학을 공부합니다. 2학년 때 공학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수학이 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수강을 했었고 더 다양한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1학년 2학기 때 수강했던 통계학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통계학 때 귀무가설을 통해서 뭔가 가설을 검정하는 뭐 유의성 검정 이런 거 기억이 나고 기말고사 때 정말 헬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상관 분석이랑 다중얘기는 안 다뤘었던 것 같고 제가 복습을 안 해가지고 자료 화면으로 첨부할게요. 시그마 3개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그게 있는데 모르겠네. 컴퓨터로 사실 엑셀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수님이 그거를 손으로 직접 다 계산을 시키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기말고사 때 막 계산기 엄청 두드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가 뭔가 통계의 재미를 처음으로 느꼈던 공학 수학. 공학 수학은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공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와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베리타시움,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텐데 그 수학이랑 과학을 정리해주는 채널이죠. 이 베리타시움에 있는 풀이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 합성곱, 두 함수의 합성 있는데 컨볼루션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때 제가 공학 수학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공학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예요. 그게 공학 수학 공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거의 도구로서 라플라스 변환, 풀이의 변환 같은 걸 써요. 근데 저는 사실 도구로서 어떻게 쓰이는지보다는 그 풀이의 변환 자체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이 베리타시움에서 그런 거를 엄청난 그래픽과 함께 이렇게 설명한 그런 영상을 보고 이때 제가 오히려 이 공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와, 썰만 풀었는데 벌써 41분이 지났네. 정리해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어요. 정말 1절 복습도 하지 않고 뭐 찾아보지도 않고 기억나는 사건들이나 공부했던 타임라인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응 좋으면 이어서 영어나 국어 같은 다른 과목도 제가 몇 학년 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한번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